한국 남부의 깊은 산속에는 울음골이라 불리는 계곡이 있다. 이곳은 해가 지면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금기의 장소였다. 옛부터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여자의 흐느낌 때문에 아이들을 철저히 계곡 근처에 보내지 않았다. 이 소리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것처럼 또렷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에 한 여인이 이곳에서 실종되었고 그날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계곡을 떠돌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달이 뜨지 않는 날에는 울음소리가 더 가까워지고 마치 누군가 바로 등 뒤에서 오는 듯한 착각을 들게 했다. 마을 노인들은 울음골의 부름에 응답하면 영혼이 끌려간다고 했고 누구도 그 말을 무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20살 청년 준호는 이 금기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밤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평범한 밤이었다. 준호는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을 따라 조심히 걸었다. 계곡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도 바람이 멈추고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멀리서 흐릿하게 들리던 울음이 몇 걸음 걸을 때마다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누구세요? 준호는 목이 마른 듯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대답 대신 더 격렬해졌다. 마치 누군가 고통 속에서 찢어지는 듯한 울음이었다. 준호의 발밑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올라오더니 등골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스쳤다. 그 순간 그는 뒤에서 누군가 호 하고 숨을 불어넣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귓가에 낮고 끔찍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싸? 준호는 즉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달빛은 없고 어둠은 더 짙어지고 있었다. 울음소리는 어느새 사라졌지만 대신 깊은 정적이 계곡을 감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발밑의 낙엽이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람도 없는데 낙엽이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준호는 숨을 삼키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발이 돌에 걸리며 중심을 잃었고 계곡 아래로 미끄러지듯 몸이 쏠렸다. 떨어지던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하얀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다.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힘이 너무 강해 준호는 몸이 끌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여긴 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손에 끌려 내려가던 준호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다행히 손목을 잡고 있던 힘이 잠시 느슨해졌고 그 틈을 타 그는 몸을 굴러 계곡 옆발 위에 올라섰다. 숨을 헐떡이던 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손목에는 분명 손톱 자국 같은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망할? 이건 진짜 귀신인가? 준호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그때 멀리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찰박, 찰박. 계곡 아래 흐르는 물은 너무 낮다.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깊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다. 걸음소리는 마치 발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기어오는 것처럼 리듬이 불규칙했다. 준호의 숨은 다시 빨라졌고 그는 본능적으로 뒤쪽 숲속으로 숨었다. 숲속은 더 캄캄했고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긁었다. 그러나 준호는 뒤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피하기 위해 계속 깊숙이 숲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덩굴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정신없이 몸을 일으켰다. 숨을 몰아쉬는 사이 갑자기 나무 사이에서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찾아오는 것 같았다. 누구세요? 사람인가요? 준호는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빛은 서서히 가까워졌고 그 형태가 점점 명확해졌다. 그것은 손전등이 아니었다. 사람의 얼굴이었다. 눈, 코, 입이 모두 빛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나무 위에 떠 있었다. 빛나는 얼굴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마치 준호를 관찰하듯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너무 크게 뜨여 있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길게 벌어져 있었다. 도망쳐? 얼굴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준호는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그 얼굴은 나무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려오는 방식이 이상했다. 사람처럼 걷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공중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다. 얼굴은 준호의 눈앞까지 다가왔고 차가운 공기가 그의 목을 스쳤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굴은 소리도 없이 뒤를 따라왔다. 숨은 거칠어졌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준호는 숲을 빠져나와 다시 계곡 근처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계곡은 이미 이상한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준호의 발목을 감싸기 시작했다. 너라. 그는 미친 듯이 발을 참아 벗어나려 했지만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다. 그때 안개 속에서 아까 들었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고 더 생생했다. 가지마. 목소리는 마치 바로 앞에서 들리는 듯 했다. 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머리카락이 젖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얗게 일그러진 얼굴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자는 준호에게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가락은 마치 부러진 것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며 땅을 적셨다. 내 목소리 들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탁했다. 준호는 공포로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등 뒤에서 또 다른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아 끌었다. 돌아보지 마.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뒤에는 얼굴 없는 남자가 서 있었다. 눈, 코, 입 대신 검은 구멍만 있는 얼굴. 그리고 그 구멍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얼굴 없는 남자는 준호의 팔을 거세게 잡아당겼다. 그 힘은 비정상적으로 강했고 준호의 몸은 쉽게 앞으로 무너졌다. 남자는 입 대신 검은 구멍에서 축축한 바람 같은 것을 뿜어냈다. 바람이 닿는 곳은 마치 피부가 죽는 듯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제발 놔줘. 준호가 절규하며 몸부림치자 여자 귀신도 동시에 준호의 다리를 잡았다. 두 영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준호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몸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 전신을 타고 흘렀다. 안개는 더 짙어졌고 세상은 회색빛으로 번했다. 준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서 마지막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넌 우리야. 준호는 정신을 잃기 직전 멀리서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었다. 저기 있어. 빨리.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여자 귀신과 얼굴 없는 남자는 안개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안개는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걷혔고 계곡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준호는 힘없이 땅에 쓰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그의 눈동자는 완전히 공포로 흐려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울음골에 간 거나?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노인의 일침이 울려 퍼졌다. 준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속삭였다. 저 여자가 아직 거기 있어? 그리고 그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준호는 다음 날 새벽 마을 의원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천장은 희미한 노란 불빛에 젖어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가쁘고 거칠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마치 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천천히 일어나게. 마을의 점술사 할머니 손이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귀신과 관련된 문제를 수십 년간 해결해 온 영적인 존재로 유명했다. 울음골에 갔다지.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손은 눈을 가늘게 뜨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거기 귀신들은 단순한 원령이 아니야. 그녀는 준호의 손목을 살펴보았다. 붉은 자국은 밤새 더 검게 변해 있었다. 이건 이미 너를 표식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표식이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목을 잡았다. 할머니 손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울음골에서 오는 여자는 오래전 비극의 희생자야. 하지만 그녀는 이제 원한을 넘어서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려 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다. 그리고 얼굴 없는 남자. 그 존재는 훨씬 오래된 악령이다. 사람의 감정을 먹고 자라지. 준호는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어둠 속에서 본 것들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 큰 공포로 밀려왔다. 할머니 손은 향을 피우며 말했다. 오늘 밤 그들이 다시 너를 찾을 것이다. 준호의 심장이 멈출 듯 뛰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할머니 손은 작은 부적을 준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부적은 널 잠시 지켜줄 뿐이야. 하지만 영원히 보호할 수는 없지. 그녀는 창밖을 보며 턱을 굳혔다. 너를 노리는 이유를 알아야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준호는 그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저를? 에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할머니 손은 그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말했다. 귀신은 언제나 이유 없이 사람을 고르지 않아. 어젯밤 너를 본 순간 그들은 내 안에서 무언가를 본 거다. 준호는 머리가 얼어붙는 듯했다. 뭔가?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 시각 마을 밖의 울음골에서는 안개가 낮은데도 사라지지 않고 떠 있었다. 계곡 중앙에는 발자국처럼 희미한 흔적이 물 위로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적 사이로 길게 갈라진 입모양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찾아야 해. 여자 귀신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밤보다 더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서는 계속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입술은 찢어질 만큼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 속에서 몇 마디가 이어졌다. 그 남자 아직 살아있어. 그 말을 들은 얼굴 없는 남자는 고개 없는 몸으로 천천히 고개가 있는 척 움직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길게 웃음소리가 퍼졌다. 준호를 향한 사냥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밤이 되자 준호의 방은 모든 불을 켜두었음에도 어둠이 스며드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부적을 쥔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너무 불길했다. 그때 츠윽 창문에 무언가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준호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츠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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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으로 두들기는 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창문을 계속 두드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또 아서 준호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딱 창문 하나가 큰 소리와 함께 열려버렸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쳤고 불빛이 갑자기 흔들리며 불안하게 깜빡였다. 그 바람 속에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다. 여자 귀신이 창밖 난간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물처럼 흘러내렸고 손끝에서는 검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돌려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기름처럼 끈적거리고 무거웠다. 네, 고총, 돌려줘.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귀신이 발을 방 안으로 들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부적을 높이 들며 외쳤다. 가지마, 제발. 하지만 귀신은 오히려 더 빠르게 다가왔다. 부적에서 희미한 빛이 나더니 잠시 귀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것도 멋추뿐이었다. 이건 날 막을 수 없어. 귀신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방 안에 불이 동시에 깜빡이더니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방은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귀신의 얼굴만 흰빛을 바라며 떠올랐다. 내가 들었잖아. 내 울음? 그녀의 얼굴은 준호 코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준호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방 안에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다. 두벅. 무겁고 둔탁한 발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준호는 몸을 굳혔다. 그 발소리는 사람의 것과는 너무 달랐다. 마치 빈 껍데기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속이 텅 빈 소리였다. 곧이어 냉랭한 숨결이 그의 목 뒤를 스쳤다. 얼굴 없는 남자였다. 입 대신 있던 검은 구멍이 빛도 온기도 소리도 빨아들이는 듯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너 우리한테서 못 벗어나? 남자의 목소리는 귀신의 목소리보다 훨씬 낮고 깊었다. 준호는 비명을 질렀다. 두 영혼이 동시에 준호에게 다가왔다. 여자 귀신은 그의 팔을 잡고 얼굴 없는 남자는 그의 등 뒤를 붙잡았다. 몸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벽 쪽으로 기어갔지만 그들의 힘은 너무 강했다. 그때 갑자기 방 안 천장이 찌익 하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천장 위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손톱으로 긁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귀신들이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천장 틈 사이로 희미한 푸른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새어나와 방을 감싸더니 귀신들을 뒤로 밀어내듯 흔들었다. 이 빛은 준호는 믿기 어렵다는 듯 눈을 떴다. 천장이 완전히 갈라지며 푸른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사이로 할머니 손이 등장했다. 손에는 오래된 방울과 부적이 달린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너희들 그만 돌아가라. 그녀의 목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울이 울리자 귀신들은 고통스러운 듯 뒤틀렸다. 얼굴 없는 남자의 구멍은 일그러져 진동했고 여자 귀신의 울음은 더 날카롭게 변했다. 푸른 빛이 강해질수록 귀신들은 조금씩 뒤로 밀려났다. 할머니 손은 온 힘을 다해 지팡이를 흔들며 외쳤다. 이 아이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귀신들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준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할머니 손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이다. 귀신들이 사라진 직후 방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푸른 빛은 천천히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묵직했다.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할머니 손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끝난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끊어질 듯 약했다. 하지만 할머니 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엔 잿빛의 작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귀신들이 사라질 때 남긴 잔해 같았다. 그러나 그 잔해는 그냥 재가 아니었다. 할머니 손은 조심히 무릎을 꿇고 그것을 만져보았다. 이건 합쳐진 영혼의 자국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둘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 둘이 하나라고. 준호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꼴의 여인과 얼굴 없는 남자. 둘은 오래전에 서로 얽혀서 하나의 저주가 된 존재야. 그녀는 손끝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너처럼 외로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그들은 쉽게 달려드는 법이지.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외로운 에너지.
그 말이 왠지 진실처럼 느껴졌다. 최근 혼자 지낸 시간들, 혼자 떠난 여행, 마음속의 공허함, 혹시 그것이 귀신들을 끌어들인 걸까? 할머니 손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널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손은 준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목패야. 붉은 실로 묶인 작은 종이 인형이 들어 있었다. 이건 오늘 밤 너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다. 준호는 손이 떨려 인형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할머니, 저 정말 죽는 건 아니죠?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귀신들이 너에게 새긴 표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준호의 숨이 멎을 듯 멈췄다. 하지만 빼앗기게 둘 수는 없지. 우리는 내일 새벽 울음골에서 그들을 봉인할 것이다. 준호는 그 말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았다. 울음골로 다시 가야 한다니.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의 불안은 마치 그림자처럼 커져갔다. 방 안에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촛불 몇 개가 켜져 있었다. 촛불은 약하게 흔들리며 벽에 이상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 종이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 창문은 꽉 닫혔고 커튼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찬 공기는 어딘가에서 새어 들어왔다. 쓱. 마치 천천히 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몸을 움츠리며 촛불 옆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촛불은 갑자기 훅 하고 꺼져버렸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준호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다. 그때 또각 낯익은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서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자 귀신이었다. 준호는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또각. 곧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준호는 숨조차 참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문틈 밑으로 검은 액체 같은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준호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나 여기 있어. 문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종이 인형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 인형은 마치 누군가 잡아당기는 듯 갑자기 공중에서 흔들리더니 준호의 손에서 툭 하고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인형은 스스로 움직이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 광경에 준호는 숨이 멎는 듯 굳어졌다. 인형은 문 앞에 도착하더니 붉은 실이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했다. 실이 끊어지며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고 그 순간 컹! 문이 강하게 열려버렸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고 여자 귀신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찾았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딛자 방 바닥이 진동하며 흔들렸다. 귀신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고 마치 떠있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준호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다. 도망, 갈 수 없어. 귀신의 목소리는 찢어진 듯 울렸다. 그러나 그때 방 뒤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뚜벅. 얼굴 없는 남자였다. 그 검은 구멍 같은 얼굴이 준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다가왔다. 두 귀신이 동시에 온 것이다. 준호는 몸이 굳어 도망칠 수도 없었다. 끝이야. 귀신들의 속삭임이 겹쳐 들렸다. 두 안녕이 준호를 잡으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종이 인형이 갑자기 강하게 빛을 내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귀신들이 뒤로 밀려났다. 여자 귀신은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고 얼굴 없는 남자는 구멍에서 검은 기운을 쏟아냈다. 빛은 점점 강해졌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할머니 순이었다. 그녀는 양손에 부적을 들고 있었다. 이 방에서는 더 이상 너희 뜻대로 못한다. 부적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방 안에 푸른 바람 같은 것이 휘몰아쳤다. 귀신들은 점점 흐릿해지며 안개처럼 변해 사라져갔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준호야, 정신 차려. 할머니 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힘겹게 눈을 떴다. 방 안은 다시 조용했고 귀신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 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종이 인형을 주워 들었다. 인형은 이미 반 이상 타버려 형태만 겨우 남아 있었다. 이건 너를 끌고 가기 위한 의식의 일부였어.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다.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죠? 할머니 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그녀는 창밖 어두운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새벽, 울음골로 간다. 새벽이 오기 전, 준호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해준 작은 호롱불 옆에 앉아 있었다. 모두가 그의 주변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준호는 깊은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할머니 손은 옆에서 조용히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울음골의 영혼들은 오늘 새벽이 가장 약해진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 시간에 그들을 봉인할 것이다. 준호는 침을 삼켰다. 울음골, 그곳은 아직 어젯밤의 공포로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는 이미 포식을 받았다. 그리고 그 표식은 귀신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준비하자. 할머니 손이 일어섰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다. 연희는 목에 올라오는 소름을 애써 무시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스스로를 달래며 속삭였다. 하지만 산길 아래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하! 그건 바람도 아니었고 짐승의 울음도 아니었다. 마치 바로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목 냄새를 맡는 듯한 소리였다. 연희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숨소리도 멈췄다. 그녀가 한 발 움직이자 숨소리도 다시 움직였다. 누구야? 대답 대신 검은 나뭇잎 사이에서 길게 찢어진 입이 드러났다.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고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산길을 뛰기 시작했다. 산속은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다. 연희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존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의 발소리는 사람의 발소리와 너무 달랐다. 관절이 반대로 꺾인 듯 꺾이며 걷는 소리였다. 연희는 숨이 차오르며 걸려 넘어졌다. 땅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 하나가 있었다. 그림자는 나무보다 훨씬 길고 가늘게 찢어진 형태였다. 그리고 그림자 끝에서 그 존재의 얼굴이 천천히 돌출되기 시작했다. 찢어진 입, 비어있는 눈구멍, 그리고 너무나 사람 같지 않은 기형적인 뼈. 연희는 다시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살아야 해. 제발. 그녀의 심장 박동이 귀를 찢을 듯 울렸다. 한참을 뛰던 연희는 결국 폐사 앞에 도착했다. 문은 삐걱이며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어둠이 길게 뻗어나왔다.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연희는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안쪽은 오래전에 버려진 듯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천장에서는 끊어진 형광등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문이 누군가에게 잡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제발, 닫혀. 하지만 문 틈 사이로 손가락 같은 무언가가 비죽 들어왔다. 그건 사람의 손보다 길었고 관절이 여러 번 꺾여 있었다.
손가락은 안쪽을 더듬듯 움직이며 문을 밀어 열기 시작했다. 연희는 뒤로 물러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지 마, 제발.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형광등이 깜빡이며 환하게 커졌다. 그 순간 폐사 내부의 모든 그림자가 일제히 뒤틀렸다.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연희는 앞도 못 보고 안쪽으로 달렸다. 복도 양옆의 창문에는 비어있는 눈 같은 반점이 생겼다. 그것들은 연희가 지나갈 때마다 그녀를 쳐다보는 듯 움직였다. 이래. 벽에는 오래된 졸업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학생들의 얼굴이 모두 찢겨 있었다. 입이 귀까지 벌어져 있고 눈은 검은 구멍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 한 학생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서 와. 그 목소리는 사진에서 직접 나온 것처럼 생생했다. 연희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폐사 전체가 살아있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폐사의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오래된 종이 울렸다. 땡. 밤 12시를 알리는 듯한 종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은 건물 밖이 아니라 내부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종소리에 맞춰 복도 양옆의 교실문이 하나씩 천천히 열렸다. 안쪽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림자들은 인간음이었지만 팔과 다리가 말도 안 되게 길었다. 그들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연희를 관찰했다. 우리를 기억하니?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겹쳐 들려왔다. 연희는 몸이 굳었지만 정신을 되찾고 뒤로 물러났다. 그림자들은 그녀가 움직이자 동시에 다가오기 시작했다. 느린 속도였지만 압도적인 공포를 품고 있었다. 연희는 막다른 복도에 다다랐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위를 살폈다. 오른쪽 벽에 작은 창고 문이 보였다. 연희는 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그림자들이 문 밖에 도달했다. 그림자들이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창고 안은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숨결마저 들릴까 두려워 숨을 참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바로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여긴 위험해. 연희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옆에서 들린 숨소리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입김소리가 없었다. 누구야? 연희가 겨우 내뱉자 어둠 속에서 작은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다. 조용히 해. 그들이 듣고 있어?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손이 연희를 끌어 창고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바닥이 있었고 바닥판 하나가 느슨하게 들려 있었다. 여기. 아이는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숨으면 돼.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판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는 좁고 숨막히는 공간이 있었다. 너는 누구야? 그러자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내밀었다. 그 얼굴은 눈이 없었다. 연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아이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된 사진처럼 흐릿하고 틀어져 있었다. 눈은 2개의 빈 구멍만 남아 있었고 입은 깨맨 듯 가느다랗게 막혀 있었다. 그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귀신에 가까웠다. 아이는 입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말을 했다. 빨리 숨. 문 밖에서는 그림자들이 창고 문을 열기 시작했다. 틈 사이로 긴 손가락들이 들어오며 주변을 더듬었다. 아이는 갑자기 연희를 바닥 아래로 밀어 넣었다. 살아! 그 말과 함께 바닥판이 탁 소리를 내며 닫혔다. 연희는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참고 있었다. 그때 창고 안에서 아이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연희는 바닥 아래에서 길을 막았다.
문이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무언가를 질질 끌어가는 소리,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아이가 잡힌 걸까? 제발, 제발. 연희는 떨리는 입술을 물었다. 위에서는 발소리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때때로 무언가 바닥을 긁는 소리도 났다. 그들은 그녀가 숨은 곳을 찾고 있는 듯했다. 시간이 지나며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바닥판을 아주 살짝 누르는 느낌이 들렸다. 마치 누군가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연희는 숨을 멈추었다. 바닥판 위의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는 너무 규칙적이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연희는 땀을 흘리며 몸을 웅크렸다. 갑자기 바닥판 사이로 무언가가 내려왔다. 길고 하얀 손가락이었다. 손가락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집어들었다. 연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을 틀어막았다. 그 존재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찾았다. 속삭임이 귓가에 직접 울렸다. 바닥판이 조금 떠오르는 듯 흔들렸다. 어둠 속의 존재가 그녀를 끌어내리려는 순간 폐사 건물 전체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벼락처럼 문을 두드린 것처럼. 폐사 전체가 흔들리는 소리에 바닥 위의 존재가 움직임을 멈췄다. 천장에서는 먼지와 썩은 나무 조각이 떨어졌다. 쿵, 쿵.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건물 외벽을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 존재는 낮게 울부짖었다. 기다려. 바닥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은 복도 쪽으로 멀어져 갔다. 연희는 그제서야 겨우 숨을 쉬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건물 흔들림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 충격은 점점 강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창문은 깨질 듯 울려 퍼졌다. 어쩌면 바깥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려는 것일지도 몰랐다. 연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바닥 아래 공간이 갑자기 쿠궁하고 내려앉았다. 연희는 그대로 아래쪽으로 떨어져 어둠 속에 내던져졌다. 차가운 먼지와 흙이 얼굴을 덮었다. 그녀는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여기는 더 깊은 지하인가? 앞에는 오래된 계단이 있었다. 계단 아래로는 아무 빛도 없었다. 그저 깊고 끝없는 어둠만 있었다. 연희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강했다. 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가득했다. 어떤 자국은 너무 깊어 벽돌까지 파여 있었다. 누가 여기 있었던 거지? 그녀의 손이 떨렸다. 계단 끝에 도달했을 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빛은 작은 촛불 하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촛불 앞에는 오래된 나무 탁자가 있었다. 탁자 위에는 누군가의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들여다보았다. 내용은 대부분 번진 글씨였지만 한 문장만 선명했다. 그들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들은 한때 사람이었다. 연희는 손등에 소름이 돋았다.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아이의 낙서 같은 그림이 나왔다. 다리와 팔이 긴 그림자 같은 사람들, 그 옆엔 뭔가에 매달린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크게 적혀 있었다. 절대 웃는 얼굴에게서 도망치지 마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히히히. 연희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어둠 속에서 한 아이가 촛불 빛에 비쳤다. 그 아이는 아까 창고에서 자신을 도와준 아이였다. 그러나 이번엔 얼굴에 이상한 변화가 있었다. 입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었다. 입안은 새까맣게 비어 있었고 끝이 찢어진 입술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다. 그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웃고만 있었다. 숨었지?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지만 울림은 전혀 달랐다. 연희는
뒤로 물러섰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크게 일렁였다. 아이의 그림자는 벽을 타고 길게 늘어났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찾아왔다. 위쪽 계단에서 길고 가늘며 뒤틀린 손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손들은 계단 난간을 붙잡으며 천천히, 너무 천천히 연희를 향해 내려왔다. 아이의 웃음은 더 커지고 있었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그 말과 함께 아이는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쓰러졌다. 그의 몸은 바닥에서 흔들거리며 점점 그림자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림자는 천천히 연희 쪽으로 기어왔다. 스스스. 그 소리는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연희는 촛불을 잡아 흔들며 뒤로 달렸다. 안 돼, 제발. 하지만 그림자들은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었다. 어둠은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연희는 탁자를 뒤로 넘기고 좁은 통로로 도망쳤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거의 꺼질 뻔했다. 통로는 한 사람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부서진 관절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끼. 통로 끝에는 작은 문이 보였다. 연희는 달려가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 있었다. 안 돼. 얼려. 뒤에서 그림자들이 통로로 기어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벽과 천장을 타고 움직였다. 연희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다. 그 순간 철컥 문이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문 안은 오래된 교장실이었다. 책장은 무너져 있었고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창문은 밖에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그나마 이 방은 그림자들이 적었다. 연희는 숨을 고르며 방을 살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공책과 함께 오래된 단체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목이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눈동자는 없는 검은 구멍, 입 역시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사진 맨 끝에는 연희가 방금 본 아이도 서 있었다. 그 표정은 사진 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입이 찢어진 채 갑자기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갔다. 그림자였다. 연희는 몸을 뒤로 물렸다. 창문이 천천히 울리기 시작했다. 두르득, 두르득. 마치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창문 틈 사이로 길고 하얀 손가락이 들어왔다. 그 손가락은 실처럼 가늘었지만 힘이 있어 보였다. 손가락은 방 안을 더듬듯 기어왔다. 열어? 창밖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연희는 책상을 밀어 창문을 막았다. 손가락은 창문을 더 센 힘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유리가 깨지기 직전이었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치 무언가에게 짓눌린 듯한 모습이었다. 밖에서 들리던 속삭임이 갑자기 멈췄다. 대신 학교 전체에서 낮고 묵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우우우. 그 소리는 깊고 절망적인 고통이 담겨 있었다. 연희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바깥에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건물보다 더 큰 그 형태는 사람의 모습 같았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온몸이 뒤틀리고 찢어진 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존재는 폐사를 내려다보며 몸을 흔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학교를 잡으려 했다. 폐사 전체가 거대한 손에 의해 흔들렸다. 벽이 무너지고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연희는 방 밖으로 뛰쳐나왔다. 복도는 이미 붕괴 직전이었다. 그림자들은 사방에서 울부짖었다. 그러나 거대한 존재 앞에서는 모두 미세하게 보였다. 연희는 학교 밖으로 달려나갔다. 뒤에서 폐사 건물이 천천히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자. 거대한 그림자와 작은 그림자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존재는 사라졌다. 연희는 숨을 몰아쉬며 산길 아래로 몸을 기울였다. 어둠은 여전히 짙었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다음은 너야.